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시장을 분석했을 때는요, 그래도 뭐 2026년, 28년까지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막연히 한국 시장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037번 여기 보면은 이제 지난 몇 년과 그 비슷한 차트 패턴이 과거에도 있었는가 이제 분석을 해봤죠. 그리고 그 과거에는 그럼 이제 차트 패턴이 비슷했으면 그 후에 어떻게 주식시장이 움직였는가, 그거를 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차트 패턴이 나오면은 흐름상 한 2, 3년 정도까지는 계속 좋다라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이걸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요번에 펀더스 대표님이 데이터를 다 주셨죠. 한번 직접 이제 프로그래밍 하셔가지고 똑같이 한번 돌려주셨더라고요. 땡큐 대표님. 주황색이 97년 4월부터 99년 4월입니다. 참고로 우리는요, 최근 3년 차트만 본 게 아니라 그냥 1년, 2년, 3년 쪼개서 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봤거든요. 자, 근데 97년부터 99년 IMF 때문에 한국이 쫄딱 망하고 폭망한 다음에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에 장이 완전히 이렇게 망했고요. 망하고 99년에 이렇게 회복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2년 동안의 차트 패턴이 이때와 비슷합니다. 그거를 볼 수 있죠. 상관성이 0.83 정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요, 그 이때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치면요, 처음 1년 동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1년 동안은 좋았는데요. 1년 동안 좋았다가 이때부터 또 반토막장이 왔습니다. 코스피가 한 1050부터 여기 500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와장창창창. 네, 그 다음에 3년 차에 다시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년이 또 1999년부터 2002년 차트 패턴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렌지색이 99년부터 2002년 차트이고 파란색이 지금 차트거든요. 참고로 이때는요, 닷컴 버블이 있었다가 터지고 9.11이 오고 회복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99년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이었고요. 우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닷컴 버블 터져가지고 완전히 팍 망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회복,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도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한 반년 정도는 재미를 봤습니다. 반년도 아니네, 한 3, 4개월 정도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재미를 본 다음에 얘가 또 반토막이 됐습니다. 한 950에서 500까지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뿌앙 떨어진 다음에 그 후에 회복이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 3년이 보니까 그 코스피가 2006년, 2009년 이때랑도 비슷해요. 이때는 또 언제였냐?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전에 이제 대세 상승 마지막 끝무렵에 좀 오르다가 금융위기 얻어 맞은 다음에 회복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2020년부터 23년의 차트가 2006년부터 9년까지 비슷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땠는가? 그때는 좀 괜찮았습니다. 이때부터 장이 한 1년 반 정도 더 갔어요. 한 1600부터 2200까지 이게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짧고 굵게 여기서 이제 몇 달 만에 30%가 뻥 빠진 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 1년은 2016년에서 7년까지도 좀 비슷합니다. 요때 한 1년 정도 짧은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이때 한 12년부터 16년까지 코스피가 횡보를 하다가 그때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힘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1년 동안에. 이것도 상관성이 0.84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때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석 달 정도는 장이 조금 더 오르다가 그 다음에 비실비실 망하다 코로나 때문에 폭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비슷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지금과 비슷한 순간에 들어갔으면은 별로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은 2017년부터 20년과 또 은근히 되게 비슷해요. 요 17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삼전 하이닉스 장이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미국에서 연준이 금리 올리네 마네 해가지고 비실비실거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폭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회복. 요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요, 한 두세 달 정도 무섭게 더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1년 7월부터 다시 망하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요거는요, 근데 좀 그 지금 상황이랑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코로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블랙스원이 있었기 때문에 요 시점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두 달 동안 폭망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냥 예외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합니다. 참고로 그 최근 1년은 2020년부터 21년 요때랑도 좀 비슷하대요. 보면 여기 그 코릴레이션이 0.84 정도 되는데 그때는 어때였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급격히 망한 다음에 이렇게 회복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 왜 그 최근에도 그 러우 그 전쟁 때문에 21년에 폭망한 다음에 한 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회복장이 계속되고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근데 이때 투자했다고 하면은 한 서너 달 정도는 장이 더 갔다가 반년 정도 정이 더 갔다 그 다음에 뻥 얻어맞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 의견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과 차트가 비슷한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6번 정도 있었죠. 그죠? 6번 정도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 후에는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통은요, 2020년을 제외하고는 그 순간부터 최소 3개월, 그리고 최대 19개월, 한 평균 한 8개월 정도 장이 더 올랐습니다. 장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요즘 지금 같은 시점에는 장이 한 1에서 2분기 정도는 더 상승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승 폭이 어느 정도였나? 뭐 50% 더 추가로 오른 경우도 있고, 뭐 40% 오른 적도 있고, 6, 7, 8%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99년 4월은요, IMF라는 어마어마한 하락장을 딛고 거기에서 오는 반등장이었고요. 2002년은 닷컴 버블이라는 또 반토막을 지니고 나서 올라오는 반등장이었고, 2009년 12월은 금융위기 반토막 후에 올라오는 반등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의 하락은 그렇게 엄청 세지는 않았잖아요. 뭐 반토막 난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장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 폭이 엄청 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과 차트와 비슷한 시기에는 코스피가 한두 분기 정도 더 올랐거든요. 더 올랐는데 보통 그 후에 큰 하락장이 왔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게 털린 게 마이너스 25%였고, 예,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마이너스 53, 46, 45, 41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트가 지금과 비슷하면 코스피가 1, 2분기 정도 더 오르다가 그 후에 큰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그다지 좋은 전망은 아닌데 데이터가 이런데 뭐 어쩌겠어, 그죠? 저도 이런 말 별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 미국이 좋기 때문에 한국도 좋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미국 그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 야, 근데 그 시기는 다 다르잖아. 그때 금리와 뭐 경제 상황도 한번 비교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거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그거 여러분들 직접 좀 해보세요. 여러분도 손이 있고 이제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현재와 비슷한 10개 상황을 드렸잖아요. 미국 쪽에서. 그때 데이터 한번 뽑아보세요. 미국 그 통계청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뽑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10개 중에서 지금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 언제였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도 한번 비슷하게 찾아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요즘 같은 시기에 그 우리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치면은 한 1개월, 3개월, 6개월 후에 와보니까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죠? 이제 그 99년 4월도 그렇고 2002년 1월도 그렇고 보면 이제 거의 다 보면 이렇게 수익이 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타이밍이 한 반년 정도만 귀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1년, 2년, 3년 후에 와서 장이 어떻게 변했나 보니까 별로 수익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 요때 많이 망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아주 쉽게 표현해가지고 한 반년 정도 오르다가 한 1년, 1년 반 동안 펑 얻어맞은 다음에 3년 차에 다시 회복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였고요. 코스피 이게 암울하네 하실 텐데 이제 코스닥이 옵니다. 이게 더 암울해요. 자, 이게 코스닥입니다. 참고로 지금 차트가 2003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매우 비슷하다고 하고요. 참고로 2003년에는 삼전, 하이닉스 등 반도체가 올라가가지고 코스피는 올랐는데 그 뭐라고 했냐 잔챙이들 이제 코스닥 잔챙이들은 시원하게 빠졌어요. 시원하게 빠지다가 2004년 후에 소형주 강세장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이렇게 반등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최근 2년 코스닥 차트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대세 상승장에 좀 따라가지고 한 이 정도 한 반년 정도 이제 좀 더 올라주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후익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장이 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여기서부터 금융위기 때문에 다시 망했죠. 자, 그리고 비슷한 시기가 또 2006년부터 2009년까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코스피도 조금 전에 요 시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세 상승장 따르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폭망하고 회복. 이게 이제 최근 3년 흐름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006년, 2009년이 최근 3년과 비슷하다 이거죠. 자, 그 후에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였나? 보시다시피 계속 흥보만 했고요.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2011년에 살짝 좀 망했다가 다시 회복.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가 2009년 9월과 비슷한데 그거 투자해가지고 재미 못 봤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한 2011년까지 꽤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그렇게 따라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이 또 2015년 8월과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2014, 5년에 코스닥에 강세장이 있었더라고요.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저도 기억 전혀 못하니까 이때 바이오랑 중국 수혜주 때문에 코스닥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요 2014년부터 15년까지요. 그래서 최근 1년과 상관성이 0.91이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 투자했으면 어땠는가? 자, 보시다시피 그 코스닥이 그 후부터 한 1년 정도 비실비실거리다가 2017년 돼서야 다시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도 별로 투자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최근 1년이 또 2017, 8년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2018년 5월과 비슷한 겁니다. 이때도 바이오가 한 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벤처 사업, 이제 그때 전 정부가 가지고 우리 스타트업을 키웁니다. 오호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벤처 사업 지원 정책이 강화돼가지고 코스닥이 기대심으로 오른 적이 있었대요. 요것도 지금 최근 1년과 상관성 0.89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 들어갔다고 치면 18년 올해 들어갔다고 치면 계속 꼬라박다가 코로나 가지고 더 한 번 꼬라박고 반토막 이상이네 이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비슷하긴 해요. 왜냐면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코스닥에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2차 전지 친구들이 올라갔는데 14, 15년은 그게 바이오랑 중국 수혜주였고 2017, 18년도에는 이제 바이오 플러스 그 정부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왠지 흐름이 최근 1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최근 1년은 또 2020년부터 21년과도 좀 비슷하답니다. 이때 코로나 초창기에 개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년 1월에 코스닥에 투자했으면 어땠는가? 네, 처음 반년 동안은 그래도 좀 더 가다가 그 다음에 와당 쾅쾅 얻어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지금과 비슷한 시기가 5번 정도 있었어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 보면은. 자, 근데 이 5번 중에서 추가 상승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3번이었고요. 그 나머지 2번은 7개월 정도 추가 상승을 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심지어 추가 상승을 한 후에도 그 후에도 또 하락장이 왔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추가 상승도 없이 그냥 그 첫날부터 하락장이 와가지고 작살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몇 프로야? 23%, 20%, 52% 작살났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차트에 들어가면 그래도 1, 2분기 정도 추가로 재미를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은 그 추가 재미가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승장의 에너지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그래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될지 그거는 우리는 전혀 모른다고요. 네, 그래서 코스닥을 제가 보니까 지금과 비슷한 차트 패턴에 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2년 후에 와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평균 수익이 굉장히 끔찍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끔찍했어요. 돈 번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같은 흐름을 코스닥이 보였을 때는 향후 1, 2년이 상당히 기분이 나빠졌다. 2005년 6월 이때만 예외였습니다. 나머지 4번은 다 별로였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차트 패턴에 코스닥이 들어가면은 일단 1, 2년 정도 비실거리다가 한 2년 후쯤 되면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오겠죠. 그게 뭐 초전도체가 되었다든지 모르지 2년 후에 무슨 테마가 나올지. 그 테마가 어쨌든 나와가지고 그때 다시 코스닥이 오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년차 수익률은 2년차보다 월등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최근 2, 3년 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를 경험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코로나 같은 것도 있었고, 어디 전쟁이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금리가 올라가고, 와, 정말 신기한, 신비로운 세대였어. 이런 건 다시는 오지 않고 완전 처음인 일이야. 라고 하는 건데, 웃기고 있네. 뭐, 과거에 비슷한 구간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 주가가 지금과 엇비슷하게 움직였을 때가 어땠는가 이제 그거를 분석하면 미래가 이제 얼추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근 그 작년 10월부터니까 지금 한 10개월 정도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10개월 정도 반등했으면은 1, 2분 정도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 2분기가 남아 있으면 지금이 이제 8월이니까 한 24년 4월 후를 좀 조심해야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11월 4월에 그 버프도 있으니까 뭐 그래도 11월 4월까지는 그럭저럭 그래도 코스피가 버티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는 내년 그 5월, 10월이 안 좋을 가능성이 꽤 크네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반등을 했으면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 계속 재미가 없다가 그때 무슨 다른 테마가 나와가지고 반짝반짝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사실 미국 시장은 저는 26년까지 꽤 좋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한국 24년 4월부터는 꽤 조심해야겠네요. 그것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는 24년 4월부터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수나 대형주 이런 거는 평소보다도 더 피하고 평소에도 별로 안 사지만 소형주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대장주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대장주라는 건 일반 2003년, 17년에는 삼성전자, 23년 에이코프로 이런 애들이 무너지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소형주 퀀트가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형주 퀀트나 해야겠다. 예, 그거밖에 결국은 없네요. 그것도 비중을 좀 세게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차트들을 보면은 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밝은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유익했을 겁니다. 그 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깨질 때 나만 안 깨지는 것도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익한 영상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